안녕하세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올해 4월 고3 모의고사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죠. 이번에 이제 1단원에서 출제가 좀 많이 됐고요. 4월 모의고사는.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번 보고 등급, 컷 이렇게 갖다 넣어놨습니다. EBS 자료를 이렇게 갖다 좀 참고했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실생활의 문제 해결에 기여한 물질에 대한 설명이다. 암모니아를 원료로 만든 물질로 암모니아를 원료로 만드는 물질로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시멘트라고 하는 것은 석회석을 원료로 해서 만든 물질로 어떤 것을 해결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뭐 답을 찾는 거야. 여기서 1번 문제이니까 크게 뭐 문제되진 않죠. 금방 찾을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내용을 살짝만 정리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질소를 저기는 이제 암모니아를 원료로 만든 물질로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질소 비료가 될 텐데 이 질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물체 내에서 단백질이나 합성 등의 핵산 등을 구성하겠죠. 생물체 내에서 얘네들은 생물체 내에서 단백질 그리고 핵산의 구성으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질소라고 하는 것이. 근데 대부분의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대부분 직접 이용하지 못해요. 대부분이 공기 중에 질소 있죠. 질소를 직접 이용을 못 한다는 거야. 이용을 못 해. 그래서 그 질소를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하버하고 보쉬라는 사람이 이렇게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알려냈죠. 그 수소, 산모, 그렇죠? 여기 촉매도 쓰고 고온고압이야. 고온고압의 촉매를 사용해서 이렇게 해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그래서 암모니아를 다량 생산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암모니아를 다량 생산해서 암모니아를 다량 생산할 수 있었고, 그래서 질소 비료도 대량 생산할 수 있었다는 거야. 대량 생산할 수 있었고, 그래서 식량 문제를 해결했다. 뭐 이렇게까지 한번 질소에 대한 내용을 한번 요 기회에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자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라고 하는 것은 석회석 하면 CaCO3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이게 석회석이야. 석회석인데 이거를 가열하면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CaO가 되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생석회라고 그러거든. 이렇게 얻어진 생석회에다가 그 어떤 점토, 그 다음에 흙을 갖다 넣어서 점토, 그 다음에 흙을 섞어서 만든 요거를 우리가 이제 시멘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시멘트를 통해서 주거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요 정도 1번 문제에서 이 정도를 해주면 되겠고,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뭐 4번 되겠죠. 다음, 자, 지금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었죠. 다음 실험 보고서의 일부이다. 그런 했어요. 실험 보고서의 일부이다. 그림과 같이 간이 열량계에 물 100g을 넣고 온도를 측정한다. 염화칼슘 10g을 가의 물에 녹이고 용액의 최고 온도를 측정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간이 열량계라고 하는 것들은 요거를 이제 우리가 간이 열량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간이 열량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간이 열량계라고 하느냐면
화학 반응에서 발생한 열량. 여기 이 속에서 지금 화학 반응, 염화칼슘을 넣어서 반응을 시키겠다는 건데, 화학 반응에서 발생한 열량. 화학 반응에서 발생한 열량을 보통 이제 우리가 Q라고 나타내잖아요. 이 발생한 열량은 여기에서 그 열량계 속 용액이 얻은 열량과 같다. 열량계 속 용액이 얻은 열량과 같다. 열량 보존을 부족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화학 반응에서 발생한 열량을 측정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열량을 구하는 방법은 Q는 비열, 질량, 그 다음에 온도 변화. Q는 CMT 이렇게 해서 구한다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간열량계를 통해서 이렇게 구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기에서 이렇게 찾아라, 정답을 찾아봐라 그랬을 때는 화학 반응에서 열의 출입 측정하기, 그죠? 열의 출입 측정하기 요거를 찾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한번 보죠. 3번은 그림은 2, 3주기 원소 X하고 G로 이루어진 물질 X, Y, XG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나타낸 것이다. 1기압에서 녹는 점은 이렇다는 거예요. 저렇게.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고해서 있는 대로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온 결합 물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온 결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온 결합력을 어떻게 구하느냐? K에 R제곱에 Q1, Q2 이렇게 구하죠. 근데 이 전하량 Q1, Q2는 전하량이고 이 반지름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온 결합력 F라고 했으면 이온 결합력을 이렇게 F라고 하면 이온 결합력은 녹는 점 있죠. 이온 결합력이 크다. 이온 결합력이 크다 그러면 우리가 녹는 점에 비례한다는 거야. 이온 결합력이 크다. 그러면 녹는 점에 비례한다. 그러면 녹는 점이 높다. 그럼 녹는 점이 높으려면, 즉 이온 결합력이 크려면 반지름이 어때야 되게? 반지름은 작아야지. 반지름이 작을수록 이온 결합력이 더 큰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녹는 점이 이렇다라고 했잖아. 그죠? 녹는 점이 XY가, 다시 한번 써보면, 녹는 점을 XY, 그 다음에 XG가 있을 때 이게 크다는 거야. 그리고 같은 원소죠. 이건 금속이겠지. 그러면 반지름을 생각해보면 Y하고 G가 있었으면 이게 반지름이 큰 애였다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17족 원소인 거 알지, 지금? 전자 하나를 받아서 8개가 됐으니까, 얘네들은 최고 바깥에 전자가 7개 있었으니까, 얘네들 17족, 얘도 17족이었는데 2, 3주기라고 했잖아. 2, 3주기니까 플로린과 염소, 플로린의 반지름이 더 작고 염소가 반지름이 더 크니까 이 G라고 하는 것이 염소,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것이 플로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보기를 보고 찾아보면 되겠죠. 그렇죠? 얘가 이제 9번이고 9번, 이거는 17번이었어요. 기억번, 원자번호는 Y가 G보다 크다. 이게 틀렸죠. 그렇죠? 원자번호는 YG에서 Y는 부분적인 음전할자를 나타낸다. 자, YG가 결합을 했다. 근데 이 Y가 플로린이니까 전기음성도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가 이쪽으로 치우치가겠지. 그래서 얘는 부분적인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얘쪽에는 부분적인 플러스 전하를 띌 것이다. 그러니까 YG에서 Y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띌 것이다. 그런 것이니까 이게 참이 됐죠. 전기전도성은 자, 지금 여기서 X가 뭐예요?
G2라고 하는 것은 염소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이 X라고 하는 것은 이 고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금속이죠. 그러니까 전기전도성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 당연히 금속의 전기전도성이 클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X가 커야 되는데 이게 크다고 했으니까 이거 잘못됐죠? 이렇게. 그래서 니은번만 정답이 되겠군요. 2번이 정답이 되죠. 자, 4번. 0.1몰 포도당 수용액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시한 내용 중 옳은 학생을 골라봐라. 옳게 얘기한 학생을 골라봐라.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몰농도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되겠지. 몰농도 하면 용액의 부피 1리터를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용질의 몰수. 그렇죠? 몰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이 몰농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식은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이 식에서 우리는 몰수 입자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몰농도 곱하기 부피로서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여러분들 아주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하게 봐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포도당 몇 g을 0.1몰짜리 500ml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0.1몰짜리 500ml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0.1몰짜리 500ml를 만들겠다라고 했으면 우리가 포도당 몇 g을 소량의 물을 들어서 몇 g을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했으면 일단 몰수를 생각해 보면 몰수는 농도 곱하기 부피로 나타낸다고 했잖아. 따라서 이제 우리 몰수는 0.1몰 곱하기 500ml니까 0.5L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요것은 몇 몰이었냐면 0.05몰에 해당됐다 이런 얘기다. 0.05몰에 해당됐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또 이런 식이 또 하나 있었잖아. 몰수는 여기서는 M이 분자량이죠. 분자량분의 질량으로 나타낸다 라고 했던 거. 그렇죠? 그러니까 질량을 알아보려면 몰수하고 분자량을 곱해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몰수하고 분자량. 여기서 이제 몰수를 구했으니까 따라서 우리 그 질량은 따라서 질량 W라고 하는 것은 0.05몰에 포도당이잖아요. 포도당 분자량이 180이라고 했으니까 180 이렇게 되겠지. 그치? 180. 이렇게 해보면 이것이 9g.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9g. 자, 500ml에 저게 뭐겠느냐라고 했을 때 500ml에 어디다 만드냐? 부피 플라스크라고 하는 거에 만들거든. 부피 플라스크를 통해서 만들고 수용액 모두 넣어놓고 나의 표시선까지 넣는다. 부피 플라스크 이렇게 돼서 여기 표시선 이렇게 표시선이라고 하거든요. 표시선까지 물을 갖다 넣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학생들이 대화한 거 보면 기억은 용질의 질량이야? 아니 용질의 몰수야 되겠지? 니은은 9야. 이 학생은 B는 제대로 얘기를 한 것이고 부피 플라스크를 그것으로 적절한 거야 라고 했으니까 B하고 C 학생이 제대로 이야기를 했죠. B하고 C 학생이. 자, 이제 5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5번. 자, 5번이 지금 이렇게 줘져 있었어요. 문제가. 그림은 메테인, 에탄올, 물을 주어진 기준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봐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 메테인은 뭐 천연가스 주성분 했으니까 이거 메테인은 LNG의 주성분을 쓴다. LNG의 주성분을 쓴다. 하고 에탄올은 소독제로 우리가
사용했다 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가본에 들어갈 것이 물이 따로 떨어져 나왔는데요. 그럼 탄소화물인가 가본의 탄소화물인가? 얘네들은 탄소화물이라는 건 뭐를 탄소화물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탄소화물이라는 것은 탄소하고 여러 가지들 있죠. 수소나 산소나 산소나 질소나 이런 것들하고 결합되어 있는 것들을 탄소화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탄소의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이것들은 탄소화물이라고 그러고 얘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참이 되는 거죠. 참. 다음에 기억은 메테인이다. 그렇죠. 액화 천연가스 LNG의 주성분이냐 얘 내려왔을 때 여기가 메테인 CH4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니다 라고 해서 탄소 화물 중에서 아니다 그랬으니까 C2 H5OH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지. 니은은 손소독제를 만드는 데 사용됐다. 에탄올 같은 것은 손소독제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6번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로 나와서 4월 모의고사는 크게 여러분들한테 스트레스를 안 준 것 같아요. 물을 전기분해 실험 과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의 전기분해 실험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좀 알아놔야 된다는 거거든요. 물의 전기분해에서 어떻게 알아놔야 되냐 하면 먼저 물을 H2O가 있잖아. 그럼 여기다가 전기분해를 시키겠다. 물 전기분해를 시키면 이때 NH2SO4 이런 걸 갖다 넣어주거든요. 이런 것들은 왜 갖다 넣어줬냐면 이런 것들은 순수한 물은 전기를 통하지 않으니까 전해질 역할을 전기를 잘 통하게 해달라 이런 거예요. 전해질 역할을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 보면 여기서 수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산소가 나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개수를 맞춰주면 산소가 2니까 여기 2 붙여주면 여기다 2 이렇게 되겠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이 요 개수비가 지금 2대 1이라고 나오죠. 2대 1, 2대 1 이렇게 나온 것은 이 부피비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부피비가 2대 1이다. 그 그림으로 봤을 때 그리고 얘네들은 수소는 양이온 되는 거니까 음극을 끌려가서 이게 마이너스 극에서 얘는 음이온 되죠, 산소는. 그래서 얘는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 기체가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극에 여기에 수소가 모여 있고 여기에 산소가 모여 있는 거 아니야. 이 B가 지금 2대 1이라는 거죠. 얘가 수소, 요게 산소. 이 산소가 이렇게 모여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극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물이 전자를 양이온이 물이 전자를 얻어서 수소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소가 발생한다. 수소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양이온이 끌려갔다가 얘가 전자를 받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니. 근데 이런 것들이 또 끌려가서 전자를 받아서 이렇게 돼서 원자로는 불안정하니까 공유결합해서 수소 분자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플러스 극으로는 OH가 끌려갔었을 거 아니야? OH가 끌려갔단 말이야. OH가 끌려갔다. 얘네들이 물을 하나 만들고 H2O를 하나 만들면 산소 원자 남지. 또 하나에서 물에서 OH-에서 물을 만들어내면 산소 원자가 또 남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라고 그러는 거야. 물이 전자를 마이너스는 음이온 전자를 더 갖고 있는 거였으니까 전자를 잃고 산소를 발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산소를 발생한다. 그러니까 결합에 전자가 공유 결합하는데도 전자가 관여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 전극에서 발생한 기체의 B는 1기압에서
플러스 극에서 1이고 마이너스 극에서 2가 나오는 거, 플러스 극에서는 1이고 마이너스 극에서 2가 나오는 것은 부피비는 이렇게 되겠지. 부피비는 그리고 물 분자를 이루는 원자 사이의 화학 결합에 뭐가 관여했느냐? 전자가 관여했다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전자가 관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이제 7번. 이제 몰농도야. 퍼센트 농도를 이제 몰 농도로 바꿔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미지수가 이제 A, B가 이렇게 두 개 주어져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꿀 때는 분자량이 필요했어요. 그죠? 분자량이 필요했다. 분자량이 A고 그 다음에 밀도가 D g/ml/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때 이거의 몰 농도는 A분의 10 A D 이렇게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근데 요거 기억나고 있다. 그러면 저기에서 이제 이거의 퍼센트 농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미지수를 먼저 구해야 되겠잖아. 그럼 미지수를 구하려면 물의 질량, 용액의 질량이니까 60 플러스 A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의 질량이니까 A죠. 물론 곱하기 100해서 100에 해야 되겠고 뭐 똑같으니까 이렇게 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용액의 질량이 200 더하기 2A 이렇게 된 것이 지금 2A 이렇게 나와요. 이 B가 얼마나? 3대 2란 얘기야. 3대 2.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1대 2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보면 그래서 A가 20이 나오죠. A가 20 나와요. 그러면 가의 몰 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몰 농도라고 하는 것을 직접 한번 구해보면 가번에서 몰 농도를 구해보면 A가 20이니까 80분의 80g 용액의 질량이, 그 다음에 이거의 질량이 20g 곱하기 100이잖아. 이거 4분의 1이지? 그 25%가 되겠네. 25%. 그러니까 25%짜리가 25% 밀도가 D이고 분자량이 주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A 화학식량은 100이고 이랬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몰 농도가 얼마냐라고 했으면 100분의 10 A가 25% 그리고 D잖아. 요렇게 하면 4분의 1이죠. 2분의 5D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5D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2분의 5D 여기서 했어야 되는데 2분의 5. 자, 다음 바닥상태 원자 X에 대한 자료이다. 이주기 원소라고 그랬어요. 전자가 들어있는 SO비탈수하고 전자가 들어있는 PO비탈수는 1이래요. 다음 중 이걸 찾아내는 것이 이제 문제죠. 여기서는 요거 1이다. SO비탈수하고 다 그려볼 수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진 건 X에 대한 얘기인데 X 이 음이온에 대한 얘기였단 말이에요. 이주기 중에서 음이온이라는 것은 비금속이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먼저 여러분들 여기 1족이잖아요. 지금 1족 족수라고 한다면 1족, 2족, 13족, 14족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5족, 16족, 17족, 그 다음에 18족이야.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최외곽 전자이면서 결합에 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외곽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얘 원자과 전자는 8이 아니라 결합에 관여하지 않잖아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0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자과 전자는. 그럼 홀전자들을 보면 여기 얘네들은 전자 배치했을 때 S오비탈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하나씩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홀전자가 하나고 여기 두 개 채워지면 홀전자가 아니지. 0이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는 p-오비탈인 거야. p-오비탈이면 여기서는 전자가 하나 채워졌잖아요. 여기 두 개 채워지고 여기 세 개 채워졌어. 이제 홀전자 없도록 하나씩 채워지니까 두 개, 한 개, 여기는 없게 된다는 거지. 일단 이렇게 홀전자 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1주기에 수소는 s오비탈만 있잖아요. 하나 있지. 오비탈 수. 여기도 하나가 있어요. 홀전자 없지. 그 다음에 p-오비탈은 없어. p-오비탈은 없어. 지금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쓰고자 하는 것이 뭐를 써보려고 하느냐면,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이쪽이 s오비탈이고 이쪽에 p-오비탈을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오비탈 총수를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오비탈 총수야. 오비탈 총수.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보자. 자, 지금 2주기에는 오비탈 총수가 여기 지금 s오비탈이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1s 오비탈 들어갔으니까 여기 두 개. 2주기는 s오비탈이 다 두 개야. 이렇게 s오비탈 두 개야. 3주기는 s오비탈이 세 개야. 다 3이야. 그러니까 s오비탈 3, 3, 3, 3, 3. 4주기는 s오비탈이 몇 개가 있어? 4개야. 4주기는 s오비탈이 4개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나타나지겠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까지 얘네들이 s오비탈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p-오비탈 나타나지 않았지. p-오비탈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p-오비탈이 하나 나타나지지. 여기서 두 개 나타나지고 여기 세 개 나타나지고요. 그러면서는 그 나타났던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씩 또 짝을 져서 채워준 것 뿐이지 다 3인 거야. 여기는 s오비탈이니까 p-오비탈이 더 늘어나지 않았지. 여기 3이야. 3. 여기서부터 늘어나. 4, 5, 6, 6, 6, 6 이렇게 되지. 여기도 그냥 6이겠지. 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2주기에서 1이 됐다. 1분의 1인 것은 여기 있잖아요. 요거. 얘가 누구예요? 탄소지. 만약에 3주기였다라고 하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6이지. 6, 7, 8, 9, 9, 9, 9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 10, 여기 10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이게 탄소고 여기 3주기였다라고 하면 이게 나트륨이고 요거 마그네슘이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먼저 이렇게 뭐 이런 데서 2분의 1인 것들도 있고요. 2인 것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 요것들을 한번 이렇게 몇 번 그려보고 이렇게 연습을 해주면 이런 문제들을 이제 쉽게 해결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 수가 1이 하고 p-오비탈이 1인 것을 찾으라 라고 했으니까 1인 것을 찾으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게 바로 탄소라는 사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지. 오비탈을 다 그려보지 않아도. 오비탈을 다 그려서 하려면 한 12번 정도 풀면 30분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2주기 원소인데 요 값이 1이야. 그러니까 탄소라는 거야. 6번 탄소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럼 6번 탄소는 어떻게 나타나지나요? 1s2, 2s2, 2p의 2 이렇게 나타나졌겠지? 그럼 오비탈로 나타내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 다음에 p-오비탈이 이렇게 나타나져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런데 전자 하나를 더 얻은 경우를 얘기해봐라 이런 얘기니까, 전자 하나를 더 얻은 경우는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이걸 찾아줘야 되겠죠. 전자 하나를 더 얻은 경우.
그렇죠? 1s2, 2s2, 2p의 3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요거 채워서 보는 거. 원자크 전자수, 홀 전자수 외워야 됩니다. 홀 전자수는. 그리고 2주기에서 S오비탈은 다 2, 3주기에서 S오비탈은 다 3, 4주기에서 S오비탈은 다 4. 그리고 여기 1쪽, 2쪽은 S오비탈만 채워지는 거니까 S오비탈 채워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P오비탈이 하나씩 나타나죠. 여기까지 3개가 다 들어왔으면 그 있는 오비탈에 짝을 이뤄서 들어가는 거니까 오비탈 수나 이런 거 변화가 없잖아. 네? 자, 이거 몇 번. 그 선생님이 여러분들 배부한 거기에 이거 들어있으니까 한번 몇 번 더 써보고 연습을 한번 해봐요. 자, 9번. 9번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 중화적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산이나 염기를 이렇게 중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의 어떤 용액의 몰 농도를 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어쨌든 다음 세 가지 실험기구 A부터 C까지와 아세트산 수용액의 중화적정 실험이다. 기억은 A부터 C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삼각 플라스크에 X몰짜리 아세트산 20ml 넣고 페프탈레인 두세 방울 떨어뜨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랬을 때 옳은 것을 골라봐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삼각 플라스크에 이게 이제 중화적정 실험 장치예요. 중화적정 실험 장치고 요거 이름을 뷰렛이라고 그래요. 뷰렛. 그리고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입자수라고 하는 것은 몰수는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했죠. 그런데 중화적정 실험에서 요거는 이제 가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가산 H2SO4 이런 것들은 하나가 녹으면 수소연이 2개 나오죠. HCl 같은 거는 일가산 하나 녹으면 수소연이 하나만 나오는 거니까 MV는 N-M-V' 이게 이제 중화적정의 어떤 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기억은 B냐라고 했는데 이 그림 중에 이 뷰렛 그림이 B였었잖아요. 그래서 뷰렛 그림 B였으니까 이거 맞는 얘기예요. 기억에 들어있는 0.5몰짜리 NaOH를 삼각 플라스크에 넣는다 이렇게 했으니까 중화점까지 넣어준 NaOH 양은 몇 몰이냐? 중화점까지 넣어준 NaOH 양은 몇 몰이냐? 근데 NaOH가 0.5몰이었지. 0.5몰이었고 그 다음에 중화점까지 넣어준 NaOH의 부피가 40ml래. 40ml라고 하는 것은 0.4L였다는 거잖아. 0.4L. 따라서 우리는 이거 몰수는 농도 곱하기 부피로 나타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몰수는 농도가 0.5몰이었고 그 다음에 0.4L 이렇게 됐으니까 얘네들은 0.02몰이라고 나오겠지. 0.02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X는 25냐라고 했잖아요. X는 25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NMV는 여기서 NMV는 N-M-V'. 이건 가수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아세트산하고 NaOH니까 일가산과 일가연기였으니까 가수는 모두 다 1인 거예요. 그러면 요거 NaOH가 얼마라고 했었느냐면 NaOH가 지금 0.5몰에 그 다음에 40ml라고 그냥 해도 되죠. 왜냐면 여기도 20ml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X몰에 20ml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이제 2배가 되니까 따라서 X는 1이 나오잖아. 1. 그래서 1몰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X는 0.25였다? 아니죠. 그러니까 중화점까지 넣어준 것은 0.02를 맞지만 얘는 잘못됐죠. 그렇죠? 1몰이어야 된다. 자, 중화적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다음에
표는 T-씨 1기압에서 두 가지 기체에 대한 기록이다. 온도하고 압력이 같다는 얘기지. 온도하고 압력이 같았다. 그럼 뭘 써야 돼? 부피. 뭘로 바꿀 수 있다?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고 했네. 이건 뭘까? 밀도야.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일 때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지금 분자량이 요거 미지수로 주어졌는데 밀도는 주어졌지. 8대 27이잖아. 그죠? 8대 27. 그러니까 분자량 A를 구한다라고 하면 A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느냐 하면 8대 27은 32대 A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A를 구해보았더니 108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분자량이 108이라는 얘기야. 108.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어느 것은 몰수로 바꿔봐야지. 원자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분자몰수는 어떻게 구하겠느냐. 분자몰수 어떻게 구하겠느냐.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서 해야 되겠죠. 선생님은 여기서 할게요. 선생님 여러분 여기서 설명하려고 이렇게 해놓고 저기서 해버렸네요. 자 여기 이제 밀도라고 했어. 여기 밀도야. 그리고 분자량하고 밀도가 비례한다 라고 해서 앞에서 108이라는 것을 구했잖아. 108. 그러면 여기서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가 이게 Na는 아보가드로 쓰니까 16분의 3이었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 몰이 지금 1g이 지금 가번 X에 XM에 HN 요게 지금 가번인데 요거에 대해서 1g의 분자량이 32니까 32로 나눠주면 이게 몰이 됐잖아. 그런데 원자수가 얼마예요? M 플러스 N이 원자수지. 이렇게 한 것이 얼마냐면 16분의 3이라 이런 얘기야. 16분의 3. 그 다음에 나번에서 X의 N에 Y의 N에 그 다음에 H의 N에 이렇게 됐지. 이거에 1g. 1g. 그럼 이거는 108로 나눠줘야 되지. 108로 나눠주고 곱하기 108로 나눴을 때 몰이 됐잖아. 몰. 그리고 곱하기 3n이지. 이 값이 얼마라는 거야? 9분의 1이라는 거야. 9분의 1.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있잖아요.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n은 4가 나오는 거야. n은 4.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m은 2라고 나오죠. 여러분들 계산 직접 해봐야 돼요. m은 2라고 나왔다. 그러면 이제 보기를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m은 2고 a는 108이고 다 맞았어요. 지금 원자량 B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원자량 B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요 식에서 지금 요 식이 어떻게 됐냐면 분자식을 이제 쓸 수 있지. X에 2에 H에 4였다는 거야. 그럼 X의 원자량을 구하려면 2X 더하기 4 한 것이 32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X의 원자량은 얼마야? 따라서 X의 원자량은 X의 원자량 X값을 구한 거죠. X의 원자량은 이렇게 해보면 28 2로 나누니까 28이라니까 14 이렇게 됐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서는 어떻게 된 거냐면 X4 그죠? Y4 그 다음에 H4였어. 그러면 X가 14라고 구했으니까 14 곱하기 4 더하기 4Y 더하기 4겠지. 한 것이 얼마야? 108이라는 얘기야. 108. 그래서 여기서 Y를 구해보면 여기서 Y의 원자량을 구해보면
12가 된다는 거야. 12. 따라서 x 대 y라고 하는 것은 x 대 y는 x가 14고 y가 12잖아. 그러니까 7대 6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7대 6. 그렇지?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 자, 일단 여러분들 요거하고 요거 온도 압력이 같으면 부피는 몰수로 바꿀 수가 있고, 또 같은 온도 압력에서는 밀도비가 분자량비다. 그래서 밀도비를 이용해서 요거 A 값을 구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1g에 들어있는 원자수를 가지고 여기서 M 값과 N 값을 다 구했다. 그런 거야. 자, 11번. 용의 평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 가는 설탕 수용액이 용의 평형에 도달한 모습을 나타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이런 얘기인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하고 용의 평형이 뭐냐, 용의 평형이 뭐냐라는 거예요. 용의 평형이라는 것은 용의 속도하고 석출 속도가 용의 평형, 용의 속도하고 또 석출되는 속도가 똑같은 거, 요것을 우리가 용의 평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용의 평형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사실이야. 용의 평형 상태일 때 그 용액이 포화 용액이야. 포화 용액이라고. 그럼 나에서 설탕은 용해되지 않는다? 여기 남아있다고 해서 용해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용해 들어가는 속도하고 용해 들어가는 석출되는 속도가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용해가 일어나고 있고 석출이 또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용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야. 설탕의 석출 속도하고 설탕의 용해 속도는 가해서와 다해서 같다. 얼마로 같을까요? 1로 같겠지. 1. 용해 속도, 석출 속도하고 용해 속도가 똑같은 거니까 같다. 수용액에 녹아있는 설탕의 질량은 다해서가 나해서보다 크다. 자, 이게 포화용액이라고 했잖아요. 포화용액이면 다 포화용액이에요. 더 넣어도 더 이상 녹아 들어가지. 녹아 들어갔죠. 녹아 들어갔지만 그만큼 또 석출되는 거니까 이거 잘못됐지. 그러니까 니은번만 참여했다. 12번. 근데 선생님하고 풀어보니 그냥 그렇게 어렵지만은 안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어렵지만은 안 했고 한번 해볼만 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거를 물어보고 여기서 보기에서 묻는 거 있어요. 먼저 구조적인 것 같은데, 자, 이거는 뭔가를 한번 보면 C 플러스인데 지금 전자 하나를 잃고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누구였었냐면 C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자 하나를 잃어서 10개 됐대. 그럼 얘는 누구야? 지금 나트륨 11번인 나트륨 이온이었다 이렇게 봐지잖아요. 얘는 전자 하나를 얻어서 10개가 됐대. 그럼 얘는 플로린이었지. 이렇게 됐었겠지. 그 다음에 A2D 이렇게 했거든요. 요거는 뭐야? 이거는 수소잖아. 공유는 수소고. 그럼 두 개 빼고 보니까 이건 산소잖아. 그러니까 얘는 H2A예요. H2O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AB는 누구예요? 지금? AB. A가 H고 B는 F니까 HF였지. HF였단 말이야. 더하기 C는 NA고 D는 산소잖아. A는 HD니까 NaOH를 얘기했지. 그렇죠? HF하고 NaOH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AB는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이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정의를 알아야 돼. 산 연계 정의 중에서 아레니우스 산, 그 다음에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과 염기, 이렇게. 얘는 수용액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수용액. 물에 녹아서 원래 가지고 있던 수소 이온을 내고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것들을
요거를 산이라고 그러고 수산화이온을 내는 염기라고 하지. 그치? 수용액에서 산은 수소이온을 내는 것이고 염기라고 하는 것은 수산화이온을 내는 것을 염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 정리에서는 산과 염기가 산은 양성자를 내주는 거, 주계라고 얘기하고, 염기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를 받는 거죠. 받게를 이야기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쌍극자 모멘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AB는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이냐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 지금 플로린으로 되면서 수소를 이쪽으로 주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DB2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다. 여러분들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것들이 쌍극자 모멘트 값이라고 하는 것은 극성 분자, 대칭이면서 무극성인 것들은 쌍극자 모멘트가 0이야. 그런데 비대칭이고 극성 분자인 것들은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다.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DB2의 쌍극자 모멘트는 DB2가 뭔가요? B2, OF2를 얘기하잖아. 그죠? DB2는 이건 지금 OF2를 얘기하는 것이고, OF2를 구조를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OF2였잖아. 산소가 이렇게 있고 플로린이 이렇게 있는 거고, 비공유 전자쌍까지 찍어보면 이렇게 찍혀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비대칭 구조니까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란 말이야. 모멘트는 0이다 그랬으니까 이건 틀린 거예요. 공유 전자쌍수는 A2 대 D2. A2. 자, A2면 A가 뭐예요? 수소였었죠? A2. 이거는 수소잖아, 수소. 공유 전자쌍 하나 있죠. 그 다음에 D2. D2는 O2를 얘기하는 거죠. O2는 어떻게 돼 있어? 이중결합 하고 비공유전자쌍 이렇게 시켜지는 거죠. 그래서 공유전자쌍수는 얘는 하나지만 얘는 몇 개야? 공유전자쌍수가 2개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 모의고사 문제 그렇게 반복해서 풀어봐야 됩니다. 이런 거 한번 보죠. 보면 그림은 원자 W하고 G의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W하고 G는 각각 탄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중에 하나이래.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골라봐라 했는데, 자, 넘어가서 한번 보죠. 저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위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위치를 알 수 있는데, 얘는 1차 이온화 에너지를 얘기했대. 1차 이온화 에너지를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일단은 1차 이온화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그려봅니다. 그려봐서 이렇게,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2차 이온화 에너지는 또 이쪽에서 똑같이 그려서 쭉 내려와서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서 리베 BC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C 여기가 플로린, 여기 탄소가 여기 있고 CNOF 플로린이 여기 있었죠. 플로린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나트륨 자리고 여기가 마그네슘 자리다. 그러니까 2차 이온화 에너지는 하나씩 앞으로 가죠, 얘네들이. 그러니까 여기가 탄소 자리가 되는 것이고, 여기 지금 탄소 자리가 되고, 여기가 누구 자리야? 플로린 자리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누가 돼? 하나씩 앞으로 나트륨 자리가 되고, 여기가
마그네슘 자리가 된다. 그러니까 1차 이온화 에너지만 봤을 때는 가장 작은 애가 누구냐면 나트륨이었었죠. 작은 애. 가장 큰 애가 누구야? 값이 큰 애가 플로린이었어요. 플로린. 그 다음에 탄소. 탄소죠. 탄소.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나트륨. 요런 순서였다는 거죠. 1차 이온화 에너지의 순서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었고, 2차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것은 가장 높은 것이 나트륨이죠. 가장 높은 것이 나트륨. 그 다음에 누구야? 플로린.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렇게 작은 것들. 이렇게 나타내진다. 이런 거야. 그렇죠? 요거. 그러면 여기서 WXYG라는 것을 정해주면 되는데, 1차원에서 작았다가 2차원에서 커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우리는 얘를 나트륨으로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X, G가 따로 있고 Y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Y라고 하는 애들은 1차 이온화 에너지에서는 1차 이온화 에너지를 봤을 때는 이거보다 Y보다 작은 애들이 두 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마그네슘이나 이런 건 안 되지. 얘네들 중에서 해야 돼.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 보니까 탄소일 확률이 많죠.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Y인데 2차 이온화 에너지는 큰 애들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큰 애들이 두 개가 있어야 돼. 큰 애들이. 그러니까 여기 탄소잖아. 그렇죠? Y가 탄소인 거죠. Y가 탄소야. 그러면 1차 이온화 에너지에서 나트륨하고 탄소 사이에 있는 거니까 얘는 마그네슘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뭘까요? 얘는 플로린이어야 되겠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다는 거지. 자, 그러면 W는 나트륨이냐? W는 나트륨 맞잖아. 원자 반지름은 X하고 G를 물어봤잖아요. X가 누구야? X. 플로린이고, G는 누구야? X가 마그네슘이고, G는 플로린이었잖아. 그러면 주기율표상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본다라고 하면, 플로린은 이쪽에 여기 있었으면, 이쪽에 이제, 마그네슘이니까 마그네슘 이쪽에 여기 있었겠지. 이것들은 반지름이 어때야 돼? 이렇게 되고, 이쪽으로 내려올수록 커지는 거니까, 이게 당연히 더 컸겠죠? 마그네슘. X가 더 컸다는 얘기냐? 반지름은 X가 더 컸다.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것은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핵전화도 증가하죠. 그죠? 원자과 전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효핵전화도 어떻게 된다? 유효핵전화가 증가한다는 거야. 그럼 Y하고 G를 봐봐. Y는 탄소였어요. 같은 중에서 탄소. 그 다음에 G는 뭐야? 플로린이지. 그 유효핵전화가 이쪽으로 갈수록, 이건 6번이고 이거 9번이잖아. 원자번호가 클수록 유효핵전화가 커지니까 이게 유효핵전화가 커져야 되는데, 지금 이게 Y였고 여기 G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차 이온 에너지, 2차 이온 에너지 이렇게 그려서 보는 이런 연습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넘어가 보죠. 넘어가면 다음 문제. 표는 25도씨에서 농도가 서로 다른 HCl,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25도씨에서 물의 이온화 장수 KW 1 곱하기 10-14제곱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게 되는 대로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알아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 이 정도 나오니까요. 알아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것들을 알아놔야 돼. pH 있잖아요. pH는
마이너스 로고 요렇게 나타내진다는 거야. pH는 마이너스 로고의 수소이온 농도로 나타내진다. 그래서 저 얘기들은 뭔고 하면, 저 얘기들은 뭔고 하면 pH가 만약에 5라면 요거를 여기서 우리 교과서 수소이온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표시하니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이건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된다. 10의 마이너스 5제곱 이렇게 나타내. 만약에 pH가 3이야. 3. 그러면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된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100배 차이가 나면 10의 제곱배만큼 차이가 나죠. 10배 제곱배 차이 나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 이만큼 감소한다. pH는. 됐죠? 또 여러분들이 KW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은 또 H3O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이라고 하는 이 값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다 이런 얘기야. 이게 KW 값이야. 이게 KW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도야. 여기다 로그를 취하면 이거 pH가 되고 이건 POH가 되겠지. 이 값이 14라는 얘기야. pH하고 POH가 14라는. 그죠? 그래서 pH라고 하는 것은 로그에 저렇게 수소이온 농도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KW 값이라는 물의 이온급 상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타내지는데, 그것들은 pH하고 POH의 합이 14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수소이온 pH 값이 2가 주어졌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거의 농도는 얼마라는 거야? 10의 마이너스 2제곱 몰이라는 거지. 얘는 얼마야? 10의 마이너스 6제곱 몰이라는 거야. 그럼 이건 어떨까? 수산화이온의 농도는 얼마가 될까? 수산화이온의 농도. 곱해서 얼마가 돼야 된다고? 14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돼? 10의 마이너스 12제곱 몰이고, 얘는 얼마야? 10의 마이너스 8제곱 몰이었지. 이렇게 나타나지겠잖아. 자, 묻는 말이 뭐냐? 가해서 수산화이온의 농도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 몰이다. 그렇잖아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 몰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X는 얼마냐? 이 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몰은 어떻게 구하죠? 몰은 농도 곱하기 부피를 구한다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거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고, 요거는 0.ml니까 0.1리터잖아. 0.1리터. 즉 10의 마이너스 1리터. 두 개를 곱한 거. 즉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몰이 되는 거죠. 있잖아. 농도 곱하기 부피. 이렇게. 그럼 얘는 얼마일까? 얘 Y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10의 마이너스 7제곱 나온 거야. 그럼 이거하고 이거를 곱했을 때 얘가 이겨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제곱 해야 되지. 10의 마이너스 1제곱, 10의 1제곱 리터. 이렇게. 리터. 그럼 10의 마이너스 1제곱 리터는 100ml잖아. 그러니까 Y 값이 100이야. Y가 바뀐 거야. Y는 100. 이렇게 돼야 돼. Y는 100. X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그럼 곱해보면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곱하기 10의 제곱은 10의 마이너스 1, 즉 0.1이잖아요. 0.1. 참이 되는 거죠.
가와 나를 모두 혼합한 용액의 pH는 pH는 4다. pH가 4라는 얘기는 10의 마이너스 4제곱 몰이 되냐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모두 다 혼합했대. 그럼 혼합한 것들을 가지고 자, 이렇게 지울게요. 생각해보면 자, 지금 10의 마이너스 4제곱 몰이 됐느냐 몇 몰 농도 되느냐 이랬는데, 몰 농도를 생각해보면 부피가 얼마야 지금? 부피가 얘네들이 각각 200ml잖아. 그렇죠? 200ml고 그때 몰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제곱 수소연 농도니까, 그렇죠? 몰수가 몰수 10의 마이너스 3제곱 더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되겠지. 그러면 이게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10의 마이너스, 이게 1000으로 바꿔서 이렇게 한다 해도 이게 다르잖아요. 이게 딱 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디귿번이. 그렇죠? 자, 그래서 기역번과 니은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표는 분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해주는 부분들, 문제 풀이보다도 여러분들 지금은 정리하는 부분들을 좀 꼭 알려고 노력을 좀 해줘야 될 것 같다. 표는 분자, 가부터 다까지에 대한 자료이다. 가부터 다까지의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분자당 구성 원자 수는 4 이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봐라. 자,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뭐 플로린이나 질소, 산소 뭐 이런 것들 옥텟 규칙을 다 만족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질소하고 플로린으로 만들어지는 구성 원자 수가 4 이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N2F2, N2F4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NF3 이런 것들. 자, 구조가 어떻게 되나를 생각해 보면, 이제 그 구조를 그릴 때 루이스 구조식을 그릴 때는 전기음성도가 큰 것들이 바깥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전기음성도가 작은 것들을 안쪽에다 배치를 하고 전기음성도가 큰 것들을 바깥쪽으로 배치하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플로린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지. 그리고 이렇게 있고 또 플로린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같은 쪽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같은 쪽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이중결합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공유전자쌍을 이렇게 갖고, 공유전자쌍을 이렇게 갖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중결합을 하고 공유결합을 가졌을 때 N2F2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대칭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거 트랜스형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것들은 시스형이라고 그러고요. 그럼 이것들은 대칭형이니까 쌍극자 모멘트 값이 0일 것이고, 요거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닐 거야. 0이라는 얘기는 무극성, 이건 극성이라는 얘기예요. N2F4 N2F4를 그려본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플로린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또 이렇게 이 플로린 하나가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대칭형이지만, 이렇게 하면 대칭형이지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여기 비공유전자쌍 이렇게 있어야 되겠고, 플로린에 대한 비공유전자쌍 여기서 이렇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다. 거죠. 이것들은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극성이고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칭 구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NF3라는 것이 있어요. 질소가 있었잖아. 그러면 플로린이 있고
플로린 있고 피고니아산 이렇게 있고 플로린에 대한 피고니아산 이렇게 찍어지겠죠. 이렇게 자꾸 그려보세요, 여러분들도. 그 다음에 OF2라는 거 있지. OF2. OF2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플로린하고 플로린 아주 유명한 애잖아요. 이런 애들. 피고니아산 이렇게 찍어지고 이렇게 찍어진다. 근데 O2F2라는 O2F2, H2O2 이런 것처럼 O2F2, O2F2. 산소가 이렇게 있고 얘네들이 바깥으로 플로린이 바깥으로 나간다. 이렇게 찍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찍히겠지. 이렇게까지. 자, 한번 그려볼 수 있도록 해요. 그러면 여기서 구성 원자수가 4 이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얘는 아니야. 6개잖아. 4 이하니까 N2F2를 생각해 봐야 돼. 가보는 N2F2를 생각을 한다. N2F2를 생각해 보면 구성 원자수가 4고 그 다음에 공유 전자쌍수가 4잖아. 4개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니까 얘는 아니었으니까 그러면 NF3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NF3. 그러면 구성 원자수가 4고 공유 전자쌍수가 3이니까 B는 3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유 전자쌍수가 3개인데 얘는 공유 전자쌍 2개밖에 안 되니까 얘가 아니야. 맞죠? 얘 아니야. 그럼 얘 된다. 그러면 공유 전자쌍수가 몇 개냐? 하나, 둘, 3개잖아. B하고 똑같지. 여기는 4가 돼야 되겠지. 하나, 둘, 셋, 4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A는 4다. 그렇지? 나의 분자 모양은 삼각부령이다. 그렇죠? 이런 것들 삼각부령. 암모니아와 같은 구조겠죠? 다에는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야, 무극성 공유결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전자가 치우침이 없는 거. 같은 원자들 간의 결합.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2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빨갛게 표현된 것들이 무극성 공유결합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서로 다른 원자 간의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극성 공유결합인 것이고.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번 참이고 니은번도 참이고 다에는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다도 참이니까 기억, 니은, 디귿번이 모두 다 맞는 얘기죠. 자, 16번. 자, 여기도 선생님이 연습할 수 있는 걸 좀 넣어놨거든요. 연습할 수 있는 거를 넣어놨는데 이 문제를 주양자수, 뭐 작양자수, 뭐 이런 얘기, 부양자수,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정리를 선생님하고 정리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양자수와 오비탈 관계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양자수에서 우리 전자 껍질을 우리가 K 껍질,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을 L 껍질 이렇게 해결하잖아요. 주양자수를 우리는 N은 1, 이렇게 N은 2 이렇게 주양자수 표시하죠. 부양자수는 N-1이야. N-1 이게 부양자수야. 그러니까 N-1 하니까 0이야. 0. 부양자수 L은 0 이렇게 얘기하지. 이거는 N-1 하면 1이잖아. 1이면 0부터 1까지 이렇게 가는 거야. 이 오비탈을 얘기하면 이 부양자수가 0인 것이 오비탈 모양을 S오비탈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S오비탈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P오비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양자수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L부터 0을 거쳐서 L까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0이지 그냥. 얘도 0이지. 이 1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있다는 거야. 세 개가. 그러니까 여기서 오비탈을 그려본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오비탈 이렇게 그려지고 S오비탈이죠. S오비탈. 요거는 ES오비탈. ES오비탈.
이건 1s 오비탈이라고 하고 이건 2s 오비탈이라고 얘기한다고. 여기가 x축이었다라고 얘기하면 R형 모양의 p 오비탈, y축이었다라고 하면 R형 모양의 p 오비탈.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두 번째 주양자수가 1이고 p 오비탈의 x, 두 번째 p 오비탈의 y, 두 번째 p 오비탈의 g,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여러분들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하도록 할게요. 다시 여기다 쓸게. n은 1이야. n이 1이라는 얘기는 첫 번째 껍질에 있다는 얘기잖아. 첫 번째 껍질에 있고 그 오비탈은 1s 오비탈이라고 한다고. 그럼 이거의 부양자수는 얼마야? 부양자수는 0이라고 하는 거야. 부양자수는 0. 0. 그러면 자기양자수는 뭐라고 해? 0이지, 0. 그렇죠? 0. 그러면 n 플러스 l은 얼마일까? n 플러스. 우리가 여기서 n 플러스 l을 물어보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n 플러스 l은 얼마? 1이지. n이 1이고 l은 0이니까. 그러면 두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얘는 두 번째 껍질에 ES를 얘기할 수 있어요. ES.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는 ES하고 EP가 있거든. 두 번째. 첫 번째 껍질에는 1S만 있고 두 번째 껍질에는 ES와 EP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얼마야? 0이고 얘는 얼마야? 1이지. 그럼 ML은 어떻다고? ML은 얘는 0이고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짜리, 0짜리, 1짜리 있다라고 했잖아. PX 3개 있다는 거야. P 오비탈이 3개 있다 이러는 의미야. 그러면 여기서 N 플러스 L이라고 하면 얘는 얼마가 돼? N은 2이고 이게 0이니까 2지. 얘는 어떻게 돼? 얘는 3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 지금 주양자수가 이고 얘는 3이 된다. 이런 얘기야. 3. 자, 이쪽에 가서 N은 3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N은 3이면 어떤 오비탈이 있을까? 1에 3S, 그 다음에 3P, 3D 오비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3D 오비탈이 있다. 그럼 L은 얼마야? 얘는 S 오비탈은 0이고 P 오비탈은 1이잖아. D 오비탈은 얼마야 되겠어요? 2지. L은 N-1이라고 했잖아. N-1. N-1 하면 2까지 나오는데 정수로 0, 1, 2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럼 ML은 어떻게 되니? S 오비탈은 한 가지밖에 없어. P 오비탈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있다는 거죠. D 오비탈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그러니까 5가지가 있다는 거야. D 오비탈은 5가지, P 오비탈은 3가지 있다. S 오비탈은 한 가지 있다. 이런 의도야. 그러면 N 플러스 L을 한번 생각해봐. N 플러스 L을 생각해봐. N 플러스 L 하면 N이 3이고 L은 0이니까 이거 3이지. 얘는 4잖아. D 오비탈에 해당되는 것은 5가 되는 거지. N 플러스 L. 아, 5 나왔다. 그러면 D 오비탈을 얘기하는 거예요. D 오비탈. 자, 다시 이제 우리 문제로 가서 잘 생각해봐 이제. 자, 선생님이 이렇게 두 개를 그려놨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 알루미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었죠. 알루미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알루미늄에 대한 자료인데 알루미늄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참고해서 이걸 작성해봐라. 그러니까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것이 13번이었잖아요. 그러면 1s2, 2s2, 2p에 6, 그 다음에 3s1, 3s2, 그 다음에 3p에 1 이렇게 되는 거야. 전자 배치를 해보면 13번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기억은
기억은 뭐라고 했냐면 부양자수 아니면 주양자수 아니면 방위 양자수래. 부양자수래. 그러면 얘가 부양자수라고 생각해보자. 부양자수라고 생각하면 아니면 주양자수라고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주양자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주양자수였다라고 생각하면 얘는 1이잖아. 얘는 1이니까 1S밖에 없지. 그럼 이거의 부양자수는 얼마야? 0이잖아. 1S에. 그럼 이게 0이면 얘도 얼마야? A가. N 플러스 L이니까 N 플러스 L이니까 N이 1이고 부양자수 1이니까 요거 1이지. 그치? 1이란 말이야. 그러면 N 플러스 1이 이 N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지금 0이 되잖아. 0. 0이 됐다는 얘기는 두 개 다 0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주양자수가 0인 게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틀렸어. 틀려먹었어. 이거 아니야. 그러면 L이라고 판단돼. N이 아니라 N이 아니면 L이라고 했으니까. L이 만약에 1이라고 하면 N이 1이면 무슨 오비탈이야? P 오비탈이지. P 오비탈인데 얘네들인데 2P나 3P 중에 하나라는 거야. 맞죠? 2P나 3P 중에 하나. 그러면 2P나 얘가 3P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L은 지금 1인 거야. 지금 L이 1인 거야. L이 1인 거야. 그러면 N 플러스 L 있잖아. 이것도 아니야. 지금 이거는 앞에 거 이거 아니야. N 플러스 L이잖아. 만약에 2P인 경우라고 하고 3P인 경우라고 생각하면 3P인 경우라고 생각하면 N이 3이고 L은 얼마야? 1이지. 그러니까 4가 되지. 3P인 경우라고 생각했으면 그러면 4가 되면 얘는 뭐가 되냐? 5가 되지. 5가 됐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3P라고 하면 5가 됐다라고 하면 D 오비탈이 있을 때 된다 했잖아. N 플러스 L이 5가 있었어. 근데 얘는 D 오비탈이 없지. 그러니까 얘가 맞지 않아요. 3P가 아니야. 3P가 아니야. 그럼 우리가 찾아진 거야, 지금. 얘는 주양자수가 아니라 부양자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애는 2P짜리야. 2P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P가 들어가면 L은 1 맞잖아, 그지? 1 맞고, N 플러스 L은 얼마야 돼? 얘가 얼마 돼야 돼? 3이 돼야지. N이 2고, L이 1이니까. 3. 3이면 얘는 뭐가 돼? 얘는 4가 되잖아. N 플러스 L이, 그러면 3에서 P 오비탈이 있었으면, 이건 주양자수가 3이고, 요거 L이 1이잖아. L, 1. 그러니까 N 플러스 L이 4가 됐잖아. 4가 됐고. 그러니까 얘는 3P에 해당되는 거고. 얘는 그러면 A가 3이면 뭐가 되냐면 2가 돼야지. 2. N 플러스 1이 2래. 그러면 N이 1일 때 L이 1일 수 있어? N이 1인데 N이 1이면 1S만 있잖아. 1S. 근데 거기서 P 오비탈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 해야 되겠냐면 두 번째에 있는 네. 그죠? ES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ES가 들어오면 L이 얼마야? 0이지. 주양자수 더하기 이거 하면 2가 되잖아. 이해되냐? 자, 익숙해지도록 연습해줘야 됩니다. 자, 기억은 N이야? 아니야. N이 아니라 L이야, L. 틀렸어. 가의 자기항자수는 0이다. 가의 자기항자수. 0인 거의 자기항자수는 0. 이거의 자기항자수는 뭐예요? 뭐가 있어? 마이너스 1부터 0부터 1까지 있다라고 했잖아. 그렇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0이다. 이거 맞는 얘기야. 다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2다. 다에 들어있는 전자수 3P에 하나만 있잖아. 3P 하나만 있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니은번만 맞아요. 17번.
동위원소에 대한 얘기. 다음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X에 대한 자료인데, X의 동위원소의 원자량과 존재 비율을 이렇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찾아봐라. 자, 여러분들이 동위원소를 얘기할 때는 이런 그림을 하나 정도 그려놓고 가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 여기에 지금 XA짜리가 있고 XA짜리가 있고 여기는 A 플러스 2짜리의 X가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XA짜리가 있었을 것이고 XA 플러스 2짜리가 이렇게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X2가 만들어지는 방법이 이 A짜리 두 개가 만나서 생기는 경우, 그 다음에 A짜리 이거하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2짜리의 X가 만나는 경우, 여기에서 A 플러스 2짜리의 X가 만나는 경우, 그리고 A짜리의 X가 만나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서 A 플러스 2짜리의 X가 만나는 경우, 그 다음에 A 플러스 2짜리의 X가 만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다는 거잖아. 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원자량을 생각해 보면 얘는 EA가 원자량일 것이고, 얘는 EA 플러스 2가 원자량이야. 얘도 EA 플러스 2가 원자량이야. 얘는 EA 플러스 4가 원자량이야.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기를 분자량이 2A인 X2의 존재 비율이 9래. 2A인 것이 얘가 9래. 9. 얘는 1이래. 9래. 그러면 이 원자들의 존재는 어떻게 되느냐? 3대 1이었다는 거야. 3대 1. 얘네들이. 응? 3대 1이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분자량이 서로 다른 X2는 네 가지냐? 얘네들은 서로 같잖아. 그러니까 분자량이 서로 다른 것은 세 가지여야 되겠지. 세 가지여야 된다. 그럼 이게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존재 비율이 이렇게 3대 1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존재가 얘네들은 75%고 얘는 25%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B가 75야. B가 75면 100 빼기 B는 25가 되는 거지. B는 50보다 큰 애야. B는 50보다 크지. 75니까. X의 평균 원자량은 얼마냐? 야, 지금 얘가 평균 원자량 A만큼 질량을 가진 것이 4분의 1이야. 4분의 3이야. 그리고 A 플러스 2만큼 가진 것이 4분의 1이야. 4분의 1.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 A 더하기 2분의 1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거 참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분자량이 서로 다른 거 세 가지였었고, 이렇게 맞아서 니은번과 디귿번이 참이었다는 거죠. 18번. 다음은 산화환원의 화학 반응식이래.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고서 있는 대로 골라봐라.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했으니까 개수를 먼저 여러분들하고 맞춰봐야 돼요.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거의 산화수, 망가니스의 산화수 플러스 7이잖아. 여기서 망가니스가 플러스 2야.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서 황이 있잖아. 황이 마이너스 2인데 여기서 황은 0이야. 그럼 이제 됐어요. 됐어.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을 먼저 이렇게 해서 한번 따져봐야 되잖아. 얘네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데 5만큼 감소하고 있지? 5만큼 감소하고.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가? 보면 얘네들은 2만큼 증가하고 있잖아. 그렇지? 전자가 저만큼 이동해 다닌다는 건데, 그럼 이거 똑같이 여기다는 얼마 곱해? 2를 곱하고 여기다는 얼마 곱해? 5를 곱해. 그러면 얘네들이 다 5가 되는 거야. 5.
B가 5가 되는 거야. B가 5가 되고 요 A는 2가 되는 거지. 2. A는 2가 된 거야. 2. 그러면 여기서 H2S 이렇게 그러니까 H2가 이게 10개가 돼 버렸어요. 10개. 여기 또 있지. 근데 여기서 산소가 지금 8개잖아. 여기서 산소가 지금 8개니까 산소를 맞추려면 여기 유일하게 산소가 여기 있고 유일하게 산소가 여기 있으니까 요거로 맞춰야 돼. 8개야. 그럼 D가 8이야. D가 8이면 수소가 몇 개니? 16개지. 6, 8에 16. 여기서 10개의 수소가 있었고 그럼 C가 몇 개로 채워줘야 돼? 6개를 채워줘야 되겠지. 따라서 우리는 A는 2고 B는 5고 C는 6이고 그 다음에 D는 8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H2S는 산화되냐? 여기서 산화수가 감소하면 환원, 증가하면 산화. 얘가 산화한 거잖아. 산화했으니까 얘가 환원했으니까 본인이 산화한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다른 것들을 환원시키는 거니까 얘가 환원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틀렸죠. MnO2 1몰에 반응할 때 이동한 전자의 양을 5몰이다 하는 거죠. 5몰이다 하는 것이고 A 더하기 B가 7분의 이렇게 되죠. C 더하기 D 14네. 14는 2다. 5라고? 잘못됐지. 됐죠? 자, 그 다음에 19번. 자, 표는 2몰짜리 BOH 10ml에다가 X몰짜리 H2A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의 가다에 대한 자료이다. V분의 X를 구해봐라 이랬어요. V분의 X를 구해봐라.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러분들 꼭 알아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모든 이온수, 개수 뭐 이런 거 나오잖아. 중화 반응을 시키고 있다. 개수 여기서 농도 주어지고 있고 부피 주어져 있잖아요. 농도 주어져 있고 부피가 주어져 있다. 개수, 몰수는 농도 곱하기 부피로 나타낸다. 농도 곱하기 부피로 나타내지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NMV는 N-M-V-다. 자, 요런 어떤 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하나 알아놔야 되는 것이 지금 여기서 선생님 반응식 한 번만 써볼게요. 반응식 쓰고 BOH 이렇게 해서 지금 BOH를 H2A로 반응시키면 물이 나올 것이고 어떤 이온들이 남게 될 것이다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중화점까지 갔다 오고 이 개수를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원래 B 2개, OH 2개, 4개 있다가 여기서 중화점까지 왔다라고 하면 H2O하고 이 몰에 H2O가 생기고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B2A라는 것이 생기겠죠. B2A. B2A라고 하는 것은 B 이온이 2개, A 이온이 하나. 그러니까 4개 있다가 B 이온 2개, OH 이온 2개 있다가 이렇게 되면 중화점에서는 3개가 되니까 감소했다는 거야. 중화점까지 이온수가 전체 이온수가 자 이렇게 됐어. 여기 전체 이온수라고 할게. 그 다음에 여기가 중화점이라고 하자. 중화점이라고 하면 일가상과 일가연기 같으면 중화점까지 이온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여기서 이온수 변화가 이렇게 있다는 거야.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야. 중화점까지 이온수가 감소한다는 거야.
그죠? 이런 사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이온수 보니까 나번에서 다시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나번은 이쪽의 위치, 중화점을 지났다는 거야. 나번은. 이걸 잘 알아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몇 개 들어있는가 한번 알아보자. 농도가 2고 이거 10이야. 그럼 곱해서 20개 있었다고 하자. 뭐가 B하고 B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있다. 가번에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서 20개 있었고, 그럼 얘도 20개 있었다. 똑같이 썼으니까 두 개의 이온이 다 같이 20개씩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X몰이야. 얘는 2가 0, 3이야. 하나 녹으면 수소 2개 나와. 농도가 V야. 그러면 여기서 수소이온하고 여기서 A 2가 이온이었다라고 하면 얘는 EXV만큼 나오면 얘는 XV만큼만 나오는 거야. 얘는 3이잖아? 3X가 아니라 6XV만큼이고 얘는 3XV만큼. 얘는 10XV면 5XV만큼의 개수가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봐.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가점에서 생각해 보지. 지금 첫 번째 거에서 가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나번에서는 지금 가번에서는 염기성이었다라고 판단이 돼요. 여기서는 염기성이었었고 나번에서는 중화점을 지났으니까 산성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염기성이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개수를 얘네들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을 때 개수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 B가 몇 개 있었어? 20개 있고 OH가 몇 개 있어? 20개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수소이온은 EXV개가 있었고 요 A라고 하는 것은 XV개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염기성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더 많았어. 그러니까 B가 남았겠지. B가 남았어요. OH도 남았지. 염기성이니까 OH도 남았어. 수소이온은 없었고 그러면 A라는 이온 이렇게 남아 있었을 거라는 얘기야. 그럼 B는 구경꾼 이온이니까 몇 개 남아 있었니? 20개 있었지. B가 20개 있었잖아. OH는 몇 개 있었다고 해야 돼? OH는 20에서 20만큼 있었는데 이만큼 중화에서 없어졌거든. 그러니까 20 빼기 2XV만큼이 수산화이온. 그 다음에 그럼 A는 몇 개 있었어? A는 XV만큼 있었잖아. 이게 총 이온수지. 그지? 총 이온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40 빼기 XV. 40 빼기 XV가, 맞죠? EXV에서 또 XV니까 XV가 얼마라는 얘기냐면 7N이었다 이런 얘기야. 이런 식이 하나 얻어지잖아. 7N이었다.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다시. 나번에서 다시 이 BOH가 있었어. 그 다음에 H2A가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물이 있잖아. 이 H2O. 그리고 이온이 남아 있었을 텐데 어떤 이온이 남아 있는가를 생각해 봐요. 그럼 얘는 몇 개 있었는가를 생각해 봐요. 얘가 똑같이 20개씩 있었지. 이것도 20개 있었잖아. 그럼 여기서는 나번에서는 6XV만큼 있었잖아요. 6XV. 여기는 3XV. 그죠? A라고 하는 것은 3XV만큼 있었다. 근데 이거의 전체적인 액성은 여기서 산성이었다는 거야. 산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더 많았다는 얘기야. B가 남았겠지? B가 남았고. OH는 산성이니까 중화돼서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산성이니까 수소이온이 남았었겠지? A, 2가 이온이 남았을 것이다. 그러면 얘는 몇 개 남았었니? 20개 남아있었지. 요건 몇 개 남아있니? 요거는. 원래 6XV만큼 있었는데 중화를 하느라고 20만큼 썼어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얼마야? 요거 3XV가 되겠지? 3XV만큼 있잖아. 그러면 이걸 총 더한 것이 얼마라는 거야? 9N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이게 없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9XV가 아니죠. 9XV라고 하면서 6을 쓰네요.
9xv가 9n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요거를 있잖아. 요거를 1식이라고 하고 요거를 2식이라고 해보자. 2식에서 xv는 얼마니? xv는 n이지. 여기서 xv가 n이잖아. n. 요거를 2라고 할게요. 요거를 2라고 하자. 2를 1에 대입해봐. 1에 대입하면 xv가 8n이 되잖아. 8n. 5, 8, 40이니까 n이 얼마야? 5야. 요거를 3식이라고 해보자. 우리 3식. 라고 해놓고. 이게 지금 몰농도가 조졌다라고 하는 것은 부피분의 몰수잖아. 입자수. 그러니까 몰농도가 지금 5분의 9라는 얘기는 한편 이렇게 생각해봐요. 10 더하기 3v 있잖아. 10 더하기 3v가 전체 부피잖아. 부피 중에 9n이지. 이 값이 5분의 9라는 거야. 이 식에다가 이걸 갖다 대입해 보면 이거를 4식이라고 할게. 3을 4에 대입. 3을 4에 대입해봐. 3을 4에 대입해서 보면 V가 5가 나와. 이걸 5식이라고 하자. X를 구해야 되거든? X. 그러니까 3하고 5. 3과 5를 2에 대입해봐. 2에 대입하면 X는 얼마 나오네? 1 나오지. 여기서 물어본 것이 지금 V값하고 X값을 물어본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식이 V분의 X값을 구하는 거거든. V분의 X. 그러니까 V가 5고 X가 1이니까 5분의 1이다. 이렇게 5분의 1.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매우 중요해요. 이거. 연습 몇 번 해야 돼요. 연습 몇 번 해야 된다. 암기 과목이야. 화학은 암기 과목이다. 자, 다음은 기체 A와 B로부터 기체 C와 D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BD는 반응 개수이며 자연수다. 그림은 A3W g이 들어있는 용기에 B를 넣어서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넣어준 B의 질량을 나타낸 것인데 기억은 CD 중 하나래요. C나 D 중에서 하나래.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죠? CD 중 하나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 완결점이 있어요. 완결점. 자, 여기서 선생님이 풀어볼게요. 이 완결점이 값이 지금 이 완결점 여기다 적어볼게요. 지금 완결점 요 변곡점이 완결점인데 이 완결점에서의 그 값이 지금 3분의 2라고 줘져 있어. 그러면 이 완결점에서는 누구만 있니? 완결점에서는 단지 반응물은 없지. 완결점에 다시 적어줄게요. 완결점에서는 단지 only 누구만 있어? 생성물만 있다는 거야. 단지 생성물만 있다. 그리고 이 값이 얼마냐? 지금 3분의 2래. 전체 물질의 양분의 기억의 양인데 그게 3분의 2라고 적혀져 있어. 그럼 이렇게 한번 적어보자는 거야. A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B고 그 다음에 C가 있고 그 다음에 D가 D라는 얘기야. 그런데 얘가 3W만큼 있대. 그런데 완결점을 생각해보면 얘네들은 없어야 되잖아. 완결점에서. 만약에 얘는 1몰만큼 나왔으면 얘는 D몰만큼 나올 거라는 거야. 그죠? D몰만큼. 1몰이 모두 다 반응했을 거고. 여기는 B만큼 여기 주어진 것이 모두 다 반응했겠지. 그러면 여기서 남는 것은 플러스 1하고 D가 남잖아. 근데 전체 중에 기억의 양
그러면 전체가 3이 돼야 돼. 전체가 3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D가 얼마니 그러면? 이 D가 전체가 3이 되려니까 D가 2가 되잖아. 분의 기억의 양이 2잖아. 그러니까 기억이 누구야? 기억이 D라는 거지. 그래서 기억의 양이 D의 양을 얘기하는 거야. D의 양이. 이제 D를 구했어요. 이제 D를 구했으면 주어진 것이 여기 있잖아. 그럼 반응식에서 우리는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 지금 B가 4W라고 주어진 데 있어. B가 4W라고 주어진 데에서는 그 값이 얼마냐면 5분의 1에. 근데 우리는 반응식을 A하고 B에 B, C를 했고 그 다음에 이 D라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야. D가 2라는 사실을. 자 이제 근데 A가 3W 있었지. 얘가 4W 있다는 거야. 4W. 그럼 여기가 완결점 가기 전이니까 B가 부족했지. 여기서는 B가 한계 반응물이었잖아. 한계 반응물이었어. 그럼 얼만큼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정확히 모르겠어 지금. 한계 반응물이면 이게 K였다라고 하자. K몰이었다고 하자. 그럼 만약에 얘가 K몰만큼 반응할 때 얘는 얼만큼 반응하니? B분의 K만큼 반응해서 없어진 거지. 얘는 1몰이었어. 1몰이야. 지금 3W는 질량을 얘기하는 것이었으니까. 그럼 얘는 K몰만큼 생겼을 것이고 얘는 B분의 2K만큼 생겼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K가 됐고 여기는 B분의 2K가 될 것이고 여기는 1-B분의 K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야. 이게 전체 몰수가 얼마냐면 전체 몰수는 여기서 어떻게 구해요? 이거 다 더한 거잖아. 그렇죠? 전체 다 더했단 말이야. 여기도 B분의 K 해야 되겠지? 여기. 그죠? 1몰이 아니라 B분의 K만큼. 여기도 그러니까 B분의 K만큼 이렇게 된 거야. 더하면 이렇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1 플러스 B분의 2K 전체 몰수가 그 다음에 그거의 몰수라고 했으니까 B분의 D의 몰수로 이렇게 써줘야 됐지. 이것이 얼마야? 이것이 지금 5분의 2라고 하는 거야. 5분의 2. 저기서 간단히 해보면 B분의 10K는 B분의 10K는 2 더하기 뭐 이렇게 해서 해보면 6K는 2B가 나와요. 그래서 6K는 2B라고 나온다고. 6K는 2B라고 나온다. 이따 써볼 거니까 요거를 1번식이라고 해볼게요. 6K는 2B야. 이제 여기가 주어져 있거든. B가 24W. 24W일 때 이것도 얼마야 지금? 이 값이 5분의 2라는 얘기야. 5분의 2. 그럼 우리는 뭘까지 알았냐면 A가 있었고 B가 되고 C가 있었고요. 이 D 여기까지 알았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지금 누가 한계 반응물이었겠냐? 이게 한계 반응물이지. 3W만큼 있었어. 얘는 24W만큼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한계 반응물 0이었을 것이다. 그럼 저걸 K로 놨으면 이건 뭐가 돼? 이건 6K가 되는 거야. 6K. 그죠? 6K가 됐다. 그런데 얘네들이 생성될 거라는 거야. 얼만큼 생기냐면 이거 1몰이 모두 다 반응했어. 1몰이 모두 다 반응하면 여기서 얘는 B몰만큼 반응을 할 것이고 얘는 1몰만큼 생기면 얘는 또 2몰만큼 생겨서 여기는 6K-B만큼 생기고 1 생기고 2만큼 생겼다. 1 생기고 2만큼 생겼어.
그런데 이 전체에서 얘네들이 합해서 다 얼마가 돼야 돼? 5가 돼야 되니까 이 값이 얼마야 되니? 2해야 되지. 5분의 2가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6k-b가 2라고. 근데 6k가 뭐야? 6k가 지금 이거를 읽잖아. 응? 이걸 이식이라고 해봐. 2를 2에 대입해봐. 위에 대입하면 이게 2b니까 b는 2라고 나온다고. b는 2라고 나왔어. 그러면 분자량 구하라 하겠으니까 됐어. 그죠? A의 분자량. 여기서 뭐예요? 분자량이죠? A의 분자량. A의 분자량은 1몰이 3W지. 따라서 분자량이 A의 분자량은 3W라고. 3W. 1몰일 때 분자량이니까. B 분자량은 6K가 지금 2B잖아. 근데 B가 2잖아. 그러니까 4몰이지, 4몰. 4몰의 질량이 24W라는 거야. 그럼 1몰일 때 질량은 얼마니? 4, 6에 24니까 6W지. 따라서 분자량, B의 분자량은 6W라는 얘기야. 뭘 구하라겠어? B 곱하기 A의 분자량 분의 B의 분자량 구하래. 따라서 주어진 준식은 B가 뭐니? B가 2잖아. 곱하기 A의 분자량 3W, B의 분자량 6W.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4라고 나와야 된다. 4라고 나온다. 자,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이렇게 풀어봤는데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풀어보니까 해볼만 하죠. 해볼만 하다고요.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거의 외우다시피 반복해서 자꾸 풀어봐라, 이런 얘기예요. 자, 선생님이 나눠준 그 시험지 가지고 잘 정리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열심히 하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